최일구의 허리케인 라디오. 무거운 녀석들, 가벼운 뉴스는 가라. 무게 있는 뉴스만 골라서 서빙해드립니다. 무거운 녀석들! 무게 있는 뉴스 전해줄 무거운 녀석 두 분 나왔습니다. 먼저 뚱커벨 인사이트 K 배종찬 소장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법조요정 박지훈 변호사입니다. 네, 너무 슬픈데요. 허닥이 좀 슬프게 우네. 네. 요정이 좀 슬퍼 보여요. 네? 치킨 먹고 싶은데. 자, 정치 여러분, 코너 끝에요. 방송만 잘 듣고 계시면 금방 맞힐 수 있는 무게 있는 퀴즈 내드리는 거 알고 계시죠? 지금부터 두 분이 전해줄 무게 있는 뉴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뚱커벨, 먼저 첫 번째 뉴스 뭐예요? 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둘러싸고 내홍 여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계속되고 있더라고요, 정말. 네, 나경원 원내대표는 뭐 당의 결정을 받아들였거든요. 네. 내 발걸음은 여기까지다. 그리고 황교안 대표하고 한 6, 7분 정도 이렇게 단독으로 만난 자리에서 황 대표는 고생 많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럼에도 당에서는 이 원내대표 이 교체 결정에 대해서 잡음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자, 오늘 뭐 심재철 의원도 차기 원내대표 도전하겠다고 출사표를 썼던데 네. 차기 원내대표 물망에 오르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죠? 가장 먼저 강석호 의원이 선언을 했고요. 예. 유기준 친박의 유기준 의원도 지금 얘기가 거론되고 있고, 또 심재철 의원까지 한 세 사람 정도가 거론이 되는데, 세 사람 다 협치를 아마 좀 기치로 내세운 것 같습니다. 협치. 나경원 원내대표하고 좀 정반대 기치를 전 원내대표하고 세 사람 중에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네. 상황입니다. 그러면 흥미로운 게 네. 이제 우리 법조요정이 또 잘 이야기해 주셨지만 강석호 의원이 TK의 3선이거든요. 예. 유기준 의원이 4선. PK 여기는 PK고 심재철 전 국회부의장이 그 이야기를 한 이유가 내가 출마를 해야 될 것 같다. 왜냐하면 이 두 사람이 무게감이 낮다. 그러니까 박지훈 변호사는 저처럼 무거운 녀석들이 아니라는 거죠. 네. 왜 그러냐? 본인은 5선이거든요. 심재철 5선이거든요. 그렇죠. 3, 4선보다는 5선이다 이거죠. 그렇습니까? 몸무게가 더 많이 나가는. 또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모르겠습니다. 원내대표가 가급적이면 수도권 쪽이 좀 낫지 않는가, 네. 이런 것도 아마 안양 쪽이니까요. 네, 그렇죠. 이것도 아마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닌가. 왜냐하면 TK나 PK 쪽에 원내대표가 있으면 어쨌든 그쪽만 바라보고 총선 전략을 짤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다고 합니다. 네. 하여튼 뭐 10일 날 뽑는 거죠? 네. 그날이 또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데 네. 예. 무게 있는 의원이 아마 원내대표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그날은 뭐 우리 특집이네요. 네. 뚱커벨도 배지 달고 있었으면 원내대표 한번 할 수 있었겠네요. 저는 뭐 사랑의 열매 배치 달려고. 사랑의 열매. 민주당의 이인영 대표가 한국당한테 이런 발언을 했어요. 국회 정상화 버스 탑승을 결정하자면 버스에 오를 기회는 영영 없을 것이다. 네. 네. 버스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인영 대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이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고 자유한국당이 계속해서 이 참여하지 않으면 필리버스터를 계속해서 고집하면 우리도 어쩔 수 없다. 4+1로 이제 돌파하겠다. 이런 의지를 밝혔는데 이제 그러면서 표현을 버스 탑승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더 이상 버스에 오를 기회는 누가 자유한국당이 없을 것이다. 네. 근데 이게 묘하게도 바로 어느 순간만큼은 이 케미를 맞추었던 밥 잘 사주었고 사줄 것 같았던 이 나경원 원내대표가 이제 사실상 이제 그만두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인영 원내대표도 아주 거세게 예. 자유한국당을 몰아붙이는 그러니까 그런 발언을 했죠. 네. 차기 이 한국당 원내대표한테 네. 누가 될지 모르지만 처음에는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민주당 일각에서 나왔던 이야기는 새로 원내대표가 되는 사람과 좀 더 협의를 하겠다라고 했었는데 그 생각을 고쳐서 이 강행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뭐 지금 청취자 한 분께서 절도 반지 청취자께서 사람 바뀐다고 뭐가 달라지나요? 네. 근데 하여튼 이 협치 얘기도 있고 누가 될지 모르지만 좀 이 뭔가 여당과 좀 대화에 좀 초점을 맞추진 않을까요? 그러니까 나경원 원내대표가 어쩌면 전격적으로 이렇게 경질된 모양새거든요. 최고위에서 이렇게 원내대표를 보내는 경우는 뭐 거의 드문데요. 그게 아마 필리버스터 영향이 있었다고 봅니다. 예. 네. 그렇다면 다음에 오는 원내대표는 그래도 나경원 전 원내대표보다는
협치에 초점을 맞출 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됩니다. 일종의 그 박지원 변호사 잘 지적을 했는데 용어 표현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임기가 끝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교체가 맞는 거죠. 그렇죠. 임기가 마무리됐는데. 예, 예. 근데 일각에서 이제 불신임 이야기가 나왔던 예. 것이 재신임을 묻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일종의 경질성 이야기가 나왔는데 단식 투쟁을 했더니 절반의 효과는 거두었는데 성공이었는데 필리버스터로 다 이걸 희석시켜 버렸다. 이런 지적이 나왔던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무게 있는 뉴스. 법제 요정 뭡니까? 자, 검찰 어제 청와대 압수수색을 실시를 했는데요. 이 청와대 압수수색 관련해서 정부 또 여당이 강력하게 지금 비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고 있죠. 네. 네. 좀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일단 유재수 전 시장 그 당시에는 이제 경제부시장, 예. 부산 경제부시장. 금융위의 금융정책국장을 하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 비위 사실을 발견하고도 그 비위 사실 관련해서 조사라든지 이런 걸 멈췄던 그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 청와대 압수수색에 들어갔고요. 네. 민정수석실입니다. 여민 1관, 2관인데 그쪽으로 가서 결국 청와대 입장에서는 이미 제출 형식으로 예. 압수수색에 동의를 한 상황이고요. 그거에 대해서 특히 정부 여당에서 상당히 비판하고 있습니다. 네. 그 유재수 전 부산시장, 네. 부산 그 경제부시장. 경제부시장요. 그러니까 감찰 무마 의혹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그렇죠. 어제 청와대 이미 압수수색을 한 건데 혐의가 정확히 뭐예요? 일단은 만약에 그게 있다면? 그러니까 그 부분이 좀 애매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형법상의 무슨 혐의 직권남용이에요. 직권남용. 할 수 있는 거는 직권남용 내지 직무유기죄거든요. 아무리 기사를 읽어봐도 혐의는 없어요. 그러니까 네. 왜냐하면 뭔가 의무 없는 일을 직권을 남용해서 했을 때, 그러니까 사실은 감찰을 중지하거나 무마시키지 말아야 하는데 중지하거나 무마시켰을 때 직권을 남용해서 그게 직권남용죄입니다. 예. 아니면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았으면 직무유기. 예. 그 둘 중에 하나 범죄가 되는데, 근데 사실은 직권남용죄가 유죄가 받는 경우가 드물어요.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과연 이거를 어떻게 구성할지 그건 좀 향후 그러니까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검찰이 압색한 이유는 그 유재수 전 부산시장에 대한 감찰을 민정수석실에서 진행하고 있다가 안 했다. 하다가 말았다. 그게 직권남용이다. 그 직권을 남용해서 하다 말았다. 그게 핵심입니다. 그렇게 좀 쉽게 지금 기사들을 써주면 요즘 기사 읽으려면 되게 어려워요. 그게 왜 그러냐면 직권남용죄라는 범죄가 예. 좀 애매합니다. 어. 그러다 보니까 기자들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요. 네. 공부 좀 몇 번씩 읽어봐야지. 이게 이렇게 돌아가는. 박시우 변호사 나왔으니까 그건 짧게 예. 네. 직권남용과 직무유기는 정확하게 어떻게 차이가 직무유기는 어떤 일을 해야 되는데 아. 안 했을 때, 아. 고의로 안 했을 때 근데 성립하는 직무유기는 범죄입니다. 안 했던 거고 예. 직권남용은 넘쳐서 했을 때. 넘쳐서 하든지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해버렸을 때. 근데 사실은 이건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직권남용이 아니면 직무유기가 될 것 같긴 한데, 근데 사실 더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거요? 직권이 있냐 없냐부터 따져보거든요. 음. 그렇기 때문에 직권이 없는 상황이라면 아예 범죄 자체 성립하지 않습니다. 직권은 뭐라고? 자기가 어떤 할 수 있는 권한 내냐 아니냐. 그러니까 민정수석이 과연 이걸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직이라는 게 한자로 그 직업할 직자입니다. 그것은 예. 그래서- 자기 보직에서. 그래서 우병우 수석도 직권남용으로 지금 다 전 수석도 재판을 받았는데 예. 그 중에 무죄가 된 게 그런 겁니다. 직권이 없다고 본 것도 많고요. 직권을 남용하지 않았다고 본 것도 많고. 이 범죄가 사실은 옛날에 만든 범죄고. 약간 이연령 비연령 예. 좀. 네. 그래서 이 범죄로 엮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네. 사실. 뚱커벨 좋은 질문 해줬어요. 네네. 이 모르면 물어봐야 돼요. 그러니까요. 우리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네. 저를 위해서라도. 저도 잘 모르니까. 모르는 거 물어봐야 돼. 네. 이 또 이제 유재수 전 경제부시장 그 감찰 무마 의혹도 있지만 그거 네. 말고 또 이제 또 고래고기 이 사건, 이 검경 갈등의 또 이 상징적인 사건이지 않습니까? 이게 이 고래고기 사건이 지금 계속 등장하고 있어요. 음. 고래고기 사건이 좀 오래된 사건이긴 합니다. 아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울산에 고래 축제 같은 게 열립니다. 아. 고래가 상당히 비쌉니다. 근데 우리 환경법상으로 고래는 포획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근데 만약 그물 같은 데 쳤을 때 걸리는 고래라면 그 고래는 뭐 좀 먹거나 사용할 수 있도록 그건 되어 포획해도 있거든요. 되는 거고요. 근데 사실은 그 검사하는 기준이 DNA 검사를 해가지고 포획했든지 안 했든지 그 자료를 남기는데 문제가 됐던 지금 고래고기 관련해서 포획했는지 안 했는지 애매한 그런 상태에서 경찰에서는 그게 혐의가 있다고 포획한 그
고래다 이래서 올려놨는데 검찰에서 무혐의 같은 걸 하면서 뭐 무혐의는 아니고 그런 거 말고 그 고래를 다 업자한테 돌려줬습니다. 유통업자한테 환부라고 환불? 과환부라고 환부. 환부. 그게 한 30억치 정도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 30억치 돌려준 게 아마도 환경단체에서 고발하니까 그 검사하고 또 전관했던 변호사 이 연관이 돼 있는 게 아니냐가 경찰 측 주장이고요. 네. 검찰 입장에서는 아니다, 우리 적법하게 처리했다. 그래서 검경 갈등에 아주 첨단에 서 있던 부분이 예. 고래고기 사건인데 그 사건이 지금 다시 재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2일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인이 A 되신 수사관, 분 네. 백수사관이라고 그러죠. 그분이 2018년 1월달에 울산에 내려가서 네. 이 조사했던 것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검경 갈등 고래고기 사건이라는 거 아니에요? 이분은 검찰 출신이니까 울산지검에 가서 이 사건에 대해서 얘기하러 간 거고. 예. 근데 또 경찰 출신도 한 명인데 그 사람은 경찰에 갔겠죠. 경찰적으로 갖고. 이걸 했는데 이거랑 뭔 상관이 있느냐라는 게 음. 지금 청와대나 네. 이쪽 입장인 거죠. 짧게 하나만 여쭤봐도 네. 되나요? 근데 기사를 보면 두 명에 대해서 백원우 비서관의 전 비서관의 별동 요원이었대. 별동 요원이라는 표현을 써나요? 저는 그 얘기도 좀 그냥 기사가 만들어낸 것 같아요. 그냥 네. 특감 반원인데 그걸 글쎄요. 그런 프레임을 씌우는 거 아니냐? 별동이라 하면 뭔가 막 좀 이게 따로 하는 공식적으로서는 것처럼. 표현이 수한 뭐 없습니다. 아니죠. 공무원 조직에 별동이라는 건 없습니다. 자, 뚱커벨. 네. 그 여당에서는 이제 검찰의 정치 개입이라고 하고 야당에서는 또 청와대 선거 개입이라고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이해찬 대표도 발끈했습니다. 이게 피의 사실 공표도 지금 현재 적용이 되고 있는데 계속해서 스물스물 뭐 살라미처럼 이렇게 관련된 내용들이 바깥으로 나가는 것도 네. 말이 안 된다. 이렇게 해서 검찰이 정치 개입하는 거 아니냐 이런 반면에 야당에서는 청와대가 선거 개입을 했던 상황이다. 이렇게 또 반박하고 있습니다. 네. 자, 세 번째 무게 있는 뉴스 뭡니까? 네, 어제 한국으로 들어왔던 인물이죠. 왕이 외교부장입니다. 네. 네, 청와대에서 그런데 미중 갈등 일어나는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예. 나왔습니다. 이 왕이 외교부장 이제 네. 성이 왕신 거죠? 왕씨입니다. 네. 네. 이름이 이고. 이고. 네, 그래서 왕은 아닙니다. 이 발음을 어떻게 해 중국어로는? 왕이? 왕이 왕이? 네네. 예. 어제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회담했고 오늘은 이제 문재인 대통령하고 만나죠? 오후에 만나나요? 네, 아마 지금쯤 아니면 조금 만나는 그런 예. 시간쯤이 됐을 겁니다. 네. 오늘 무슨 얘기들을 할까요? 근데 이게 일단은 만나는 순간부터 상당히 주목을 받는데 과거에 이 왕이 외교부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좀 결례를 했었거든요. 네. 악수를 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한쪽 팔꿈치를 툭툭 쳤습니다. 툭툭 치죠. 네. 이렇게. 예. 그때 이제 나왔던 이야기가 이게 뭐 친근함을 표현하기 위한 건데 이게 외교상으로서 이 예우를 해야 되는 대통령에게 그렇게 한다는 건 국가 지도자에게 한다는 건 말이 안 되거든요. 네. 그럼 상당히 버릇없다. 이런 거슬리죠. 이야기가, 저희 네, 입장에서는. 나왔었는데 그 이후에 한번 만났을 때 문재인 대통령이 오히려 툭툭 쳤습니다. 자, 한번 너도 한번 당해봐라. 네. 이런 식으로 또 문재인 대통령이 그런 모습도 보였는데 오늘 과연 이 왕이 외교부장이 또 4년 몇 개월 만에 이 사드 배치 때문에 이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아니겠습니까? 이 문제로 상당히 갈등을 빚었는데 이때 나왔던 것이 바로 한한령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이 보이지 않는 강력한 보복 조치를 취하면서 사실 중국 관광객들도 거의 명동에서 또 제주도에서 모습이 보이지 않을 정도인데 네. 이 한령 그러니까 뭐 왜 두 번씩이나 얘기하십니까? 무겁습니다. 무겁습니까? 네. 근데 한령이 뭐냐? 앞에 한자는 한류를, 그다음에 뒤에 한자는 금한, 그다음에 마지막에 명령의 영자. 틀렸어요. 반대겠죠. 네. 앞에 틀렸어요. 한자하고 뒤에 한자가 반대. 앞에 한자는 아, 제한할 때 한자고 그러죠. 뒤에 뒤에 한자, 하는 우리 대한민국 할 때 한자. 한류할 때 한자. 한류 네. 금지령이에요 한마디로. 일부러 틀린 거죠? 오늘 내가 안 나오려 그랬거든요. 일부러 틀린 거예요. 제가 봤을 때. 틀렸 반대로. 그리고 한한령 그렇게 읽는 게 아니고요. 네. 한할령 이렇게 한할령. 발음해야 돼요. 한한령. 예. 네. 이거를 저 우리 표준 발음법에서는 비음의 유마 이렇게 표현하고 아. 자, 왜 계속 울리냐? 예. 자, 한할령입니다. 한할령 내려진 네. 이제 법조정 사드 사드죠. 활동, 예. 예, 지금 뭐 2016년 7월이었죠. 한할령 내려진 게. 그렇죠. 네. 사드 이제 설치한다 그때부터 떨어져 가지고 아마 정말 우리가 고생을 많이 했어요. 엄청 한류 고생했죠. 고생을 했고 네. 지금까지도 그 영향이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예. 아유. 요번에 만약 이게 해제가 된다면
해제가 된다면 네. 5년만 한 4, 5년 만이거든요. 5년 만에. 상당히 크다고 봐야 됩니다. 예. 만약 아주- 해제. 근데 이거는 왕이 부장이 왔기 때문에 와서 뭐 여러 가지 얘기도 하는 거 봤을 때 해제의 가능성 좀 충분히 있지 않을까. 예. 다만 미국 부분을 좀 봐야 되겠죠. 그저 어제 왕 외교부장이 또 강경화 장관하고 저 만난 자리에서 미국 비난하는 발언을 쏟아냈잖아요. 살짝 또 미국을 비틀었죠. 그래서 예. 큰 나라가 그게 이제 내포하고 있는 것이 이제 미국이 최근에 방위비 압박도 가해오고 중국으로서는 뭐 지소미아가 달가울 일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미국이 압박하는 것에 대해서 살짝 이 비틀어서 큰 나라가 네. 이게 약한 나라, 작은 나라 괴롭히면 안 된다. 물론 이제 우리가 약하다는 의미는 좀 포괄적으로 그렇게 미국을 살짝 비꼬았죠. 예. 최근에 또 이 중국과 미국과의 관계도 썩 좋지는 않거든요. 워낙 우리 대한민국이 주변에 슈퍼파워 그 있다 보니까 참 이럴 고래등 싸움. 때일수록 그렇죠. 네, 새우등 터진다 그랬는데 우리 누군가는 이야기했었죠. 우리는 더 이상 새우가 아니다. 네. 돌고래다. 아니다. 예, 범고래다. 이런 얘기. 옛날 새우가 아니죠 이제 네. 대한민국도. 그 저는 이런 사정 보면은 그 광해군 임금 때 그 뭐 중립 외교 했다는 거 실리 아니에요? 외교. 명과 청 그 중간에 네. 서서 네. 예. 그런 그 우리도 좀 배워야 될 게 이렇게 아닐까 자꾸 그런 생각도 역사의 해보고요. 향기가 나죠. 사탐 근데 뭐 준비하고. 그게 결국은 그건 결국 역사적 얘기지만 네. 광해가 인조 방정으로 바꾸고 인조는 또 명예에 붙다 보니까 그렇죠. 병자호란이 일어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역사가 알려주는 겁니다. 이건. 인조반정이 네. 일어난 이유가 결국 광해군의 그 중립 외교를 싫어한 거거든. 맞습니다. 명을 더 존경해야지 왜 청나라하고 같이 하려고 그러냐. 친명배금이라고 그러나요? 뭐. 그랬죠. 예. 거의 뭐 사탐 분위기입니다. 아마 지금. 국사는 만점이었겠네요. 자, 지금까지 오늘 무게 있는 뉴스들 무거운 녀석들이 전해드렸습니다. 네. 인사이트 K 배종찬 소장, 박지훈 법조요정 변호사였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일부 행기의 이야기를 더 듣고 싶다면